예, 10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스피가 40포인트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주 한 2주 동안의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이번 주 흐름은 어떻게 될까? 주식 원탑 김진희 이사님 모시고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의 시황을 김진희 이사님과 미리 좀 내다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를 보여주십시오. 예, 올해 두 번째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최근의 조정이 올 들어서 꽤 큰 폭의 두 번째 조정이었다는 의미이시고요.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니고 글로벌 증시 기술주가 이제 급락하면서 우리는 영향을 더 크게 받았던 건데요. 지난 한 주 혹은 두 주간의 조정의 양상들을 좀 평가를 먼저 해볼까요? 복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앞서 우리 제목에도 나왔듯이 올해 한 4월 달에 있었던 조정, 그 조정 외에는 두 번째로 가장 큰 폭의 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정 폭으로 보면 좀 유사한 수준까지 지금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게 우리나라 시장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또 특히나 이번에는 좀 주도주의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조정이라서 많은 분들의 손실이 지난 4월 달에 나타났던 손실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었던 그런 조정이었던 것 같고요. 예. 또 주도주들이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그런 하락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시장 상승 전체가 훼손된 거 아니냐, 예, 그죠? 종료된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저는 아직까지는 상승 기조에 대한 완전한 종료보다는 자율 조정에 가까운 형태로 판단된다. 이 추세 부분인데요. 회수는 아직 아니다. 네, 이 부분인데요. 대신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조정 자체가 좀 큰데, 이 조정의 성격은 실제로는 이번 주의 흐름을 가지고 완전하게 조금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가 굉장히 그럼 중요한 흐름들인데요. 네. 지난주까지는 분위기 진짜 안 좋았다니까요. 그죠? 네. 이제 오늘은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것들을 주목을 해야 됩니까?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 주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본격적으로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저같이 글로벌 시장 전체를 좀 바라봐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보면은 와, 정말 지옥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진짜 휴가 가셔요. 휴가 좀 가셔요. 네, 그 고용 관련한 이벤트부터 그다음에 금리 관련한 이벤트 그리고 기업 실적 관련한 이벤트가 이번 주에 다 몰려 있는 한 주인데요. 클라이막스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시간 금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새벽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수요일 저녁에는 ADP 민간 고용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자고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FOMC 금리 의사 결정이 있고요. 네. FOMC 금리 결정을 다 보고 나면은 메타하고 퀄컴의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를 보내고 저녁이 되면 ISM 제조업 지수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이고, 그거를 또 잠깐 자고 금요일 새벽이 되면 아마존하고 애플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날 저녁,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날 저녁에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매크로 지표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실적 이벤트가 한 주에 몰려 있을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복잡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가 결국은 이번 시장의 현재까지의 조정 상황이 자율 조정 상황이냐 아니면 그 이상을 조금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냐,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예, 요거 보고 잠시 잤다가 또 보고, 잠시 주무시는 건 이제 이사님 기준이고 우리는 편하게 잡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기지를 보시는 분들은 계속 와칭할 게 많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여러 실적도 있고 변수가 있는데, 통화정책회의가 미국의 FOMC가 이제 7월 말에 이제 31일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일본 통화정책회의도 있어요. 최근에 기술주 미국의 급락이 상당 부분 엔화의 변동성, 엔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가면서 엔캐리가 청산되고 이렇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까지 좀 통화 정책을 함께 봐야 되는데 관전 포인트 알려주십시오. 일단 최근에 미국에서도 7월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PCE를 보게 되면 PCE 헤드라인 전체 기준은 확실히 물가 안정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만,
보면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코어 PCE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같이 발표됐던 게 개인 소득, 개인 소비였었는데 이것마저도 그렇게 특별한 변화는 보이지는 않으면서 실제로 가장 걱정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기서 경기가 심각하게 물가 안정이 되는데 경기가 동반해서 심각하게 나빠질 때 좀 증시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텐데 심각한 경기 둔화 우려는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물가 안정 기조 전체가 확인되고 있으니까 7월 인하 가능성, 이번 주에 있을 7월 인하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고 보고요. 네. 대신에 9월 인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FOMC 관전 포인트는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좀 구체적인 시그널을 파월이 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포인트일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이 조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니까 만약에 파월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뚜렷한 시그널을 준다면 이건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최근에 보면 확실히 매크로를 좀 무시하고 증시가 조금 흐르는 움직임이라서 9월 인하 가능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승 반전의 모멘텀까지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7월 인하 가능성도 언급이 된. 만약에 7월에 금리를 깜짝 인하한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거기서부터는 V자 반등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지금으로서 이제 9월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실적인데 지난번에 이제 기업 실적들이 M7 가운데 두 개가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두 개 기업들의 실적이 쇼크가 나면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어 있는 예정된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네. 이번 조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그냥 상승 기조 자체는 훼손하지 않은 대신에 너무 많이 올라서 나타나고 있는 자율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펀더멘탈상의 훼손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글로벌 시장의 핵심 주도주는 반도체고 이 AI 반도체고 이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따라주는 산업입니다. 근데 이 AI 반도체가 실적이 따라주는 이유는 결국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 큰 관점에서 보면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캐탈리스트는 빅테크의 설비 투자, 케이펙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빅테크의 케이펙스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발표됐던 알파벳의 실적을 보게 된다면 사실 설비 투자, 케이펙스 규모는 다음 분기에도 120억 규모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보면 실질적인 캐탈리스트의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자율조정으로 보는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알파벳 하나에만 발표가 나왔던 것이고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의 실적과 그다음에 설비 투자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가 앞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자율조정이냐 아니면 사실 그거 이상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위험 구간이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의 AI에 대한 투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확 있었던 거잖아요. 돈은 언제 버는데 계속 투자만 해.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기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주간이라고 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빅테크,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난주에 있었던 수익성 악화의 이 심리 이런 건 이번 주에 좀 해소가 될 걸로 보시는 건지 그리고 이번 주 전략까지 시간상 좀 함께 마무리 가겠습니다. 네. 일단 구글 같은 경우가 KPX가 너무 크다.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될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주가가 빠졌는데 그렇죠. 저는 만약에 구글이 KPX 규모를 작게 발표했으면 네. 어떻게 됐을까? 시장은 더 안 좋게 생각해요. 예, 더 안 좋게 발생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주가가 전반적으로 저는 말씀드린 입장은 계속해서 그냥 많이 올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주가 차트 두 개를 좀 가지고 네. 와봤는데요. 이게 알파벳이랑 하이닉스의 주가 차트입니다. 네. 보통은 하이닉스 이제 엔비디아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 그죠? 근데 엔비디아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음. 보시면 알파벳과 하이닉스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상하네요. 어느 쪽이 알파벳이고
어느 쪽이 하이닉스인지 그러게요. 사실 언뜻 보면 구분이 잘 안 가는 수준입니다. 제목깔이 모르겠는데요. 네, 제목을 없애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이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궤적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그 음영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의 조정 상태를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2월 이후에 나타났던 상승, 그 상승 구간에 대한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 추세가 훼손됐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는 자율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빅테크 실적을 보면서 이게 더 악화될 건지, 아니면 이번 주에 우리 시장 먼저 좀 반등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빅테크, KPX, FOMC를 보면서 반등을 하면서 지난주까지 벌어졌던 가격 조정의 1차 마무리가 나타나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다만 이번 조정은 지난 4월보다는 조금 그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께서 항상 주식을 100%로 갖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조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조선, 은행 이런 대안의 주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주식들을 또 100%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위험한 전략보다는 현금을 조금 충분히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지금 조정 상황에서 대안이 되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을 조금 포트폴리오에 일정 정도 가져가는 좀 안정을 취하는 전략이 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주간의 시장 포인트와 전략 세웠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 김진 주식원탑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